12월부터 새롭게 선보이는 코너입니다. 조변보감, 명심보감, 동의보감처럼 여러분에게 약이 될 코너입니다. 이 코너를 이끌어 주실 분, 리더는 하루에 100번 싸운다의 저자 조우성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제목 마음에 드세요? 조변보감. 그 너무 과분한 제목이네요. 조변보감에서 저희가 명심보감과 동의보감을 생각했어요. 근데 동의보감은 잘 알고 명심보감은 어떤 책이죠? 명심보감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오늘날도 이런 책 있잖아요. 뭐 조언 문구를 이렇게 모아서 편집해 놓은 책. 그래서 화장실 가면 잘 붙어 있잖아요. 좋은 문구 그런 거. 그렇죠. 명심보감이 바로 그런 책이에요. 원래 이게 중국에서 범입본이라는 사람, 명나라 사람이 고전의 좋은 얘기들을 모아놓은 책이었고, 네. 이게 이제 고려 시대의 충렬왕 때 추적이라는 사람이 다시 그걸 좀 편찬을 해서 네. 그러다 보니까 한문을 처음 배우는 학생들이 천자문, 이 코스가 천자문, 동몽선습, 경몽요결, 그 다음에 명심보감 이렇게 쭉 배워가는 하나의 코스죠. 아,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마음을 수양하는 그런 내용들이 네. 많고, 우리가 이런 책도 있잖아요. 우리가 배울 것은 뭐 유치원에서 다 배웠다 이런 식으로, 이게 되게 옛날에는 어린애들을 위한 책이었지만 지금 읽어봐도 인생살이의 어떤 지혜를 많이 느낄 수 있는 책이긴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왜 이 코너를 조우성 변호사님과 하고 조변보감이라고 지었는지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리더는 하루에 100번 싸운다, 이 책 한비자를 가지고 책을 쓰신 건데, 이 책의 저자로 저희가 한번 모셨었잖아요. 근데 우리 조 변호사님이 이런 고전에 대한 지식, 지혜, 그 지식 지혜를 특히 경제 문제에 관통해서 현실 적용하시는데 굉장히 탁월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생생경제에서 우리가 변호사님을 모시고 경영과 경제 관련된 이런 이야기들을 좀 나누고 싶어서 이 코너를 신설했습니다. 변호사님, 어떤 각오로 임하시겠어요? 이름이 너무 거창해서 이게 보감이라고 하는 게 네. 귀감이 될 만한 좋은 글 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힘 닿는 한 제가 경험했던 사례들, 그리고 동양 고전에서 그런 지혜들을 뽑아서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송 들으시면서 여러분들도 오늘 나누는 이 주제에 나 이런 비슷한 고민이 있었다, 아니면 다른 고민이라도 좋습니다. 고민 남기고 싶으신 분들은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보내주시고요. 또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창에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첫 시간이에요. 어떤 주제를 좀 이야기해 볼까요? 네, 회사가 발전하다 보면 초창기 때 했던 사람들, 같이 했던 사람들보다는 더 능력 있는 사람이 필요할 때가 와요. 그리고 이 사장님들은 어느 순간 갈증을 느끼거든요. 갈증을 느끼면서 새로운 더 뛰어난 사람들을 인재를 영입을 하고 싶고, 또 실제 그렇게 수혈이 되어야 회사가 발전을 한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과정에서 조금 잘 이렇게 예민하게 잘 컨트롤을 못할 때에는 기존에 있던 직원과 새로 들어온 사람 간에 문제가 생기고, 그렇죠. 심지어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회사를 망가뜨리는 이런 경우들을 제가 여러 번 봤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새로운 인재를 영입할 때 어떤 점을 주의해야 되는가, 이런 테마로 한번 해봤으면 싶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저도 첫 직장이 있었고요. YTN 라디오에 경력 직원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굉장히 잘 압니다. 네. 그러니까 저도 그때는 쉽게 말하면 굴러 들어온 돌이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굴러 들어온 돌과 박힌 돌의 갈등일 수도 있고, 남아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원래 있던 사람들의 경우에는 내가 이 회사를 위해 얼마나 애썼는데 지금 새로운 저 사람을 사장님이 더 대우해? 뭐 이런 갈등들도 있을 수 있고, 아마 그런 이야기들을 하시려고 하는데, 외부에서 인재 영입할 때 좀 주의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까? 분명히 필요성이 있어요.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고, 기존에 있는 사람들은 인간적으로는 더 친하지만은 한 스텝 더 점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능력이 분명히 필요한데요. 그렇죠. 이제 그때 제일 중요한 것이 기존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관리하는가의 문제입니다. 제가 아마 사장님들은 이게 제 말씀 들으면 되게 공감하실 텐데, 이 직원들이 되게 능력 없어 보여도요, 이 사람들이 회사를 발전시키지는 못해도 망가뜨릴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억한 심정을 갖게 됐으면, 주로 이런 새로운 인재 영입이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불만을 품으면서 기존의 어떤 거래선을 붕괴시키고, 그다음에 내 어떤 직위가 뺏기는 것, 그다음에 내가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불만을 가지면서 회사를 망가뜨리더라고요. 뭐 한비자가 맨날 얘기하지만 이게 회사
그 이런 이해관계로 얽힌 관계는 피가 흐르는 이런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내 이해관계가 다 하게 되면 언제든지 돌아설 수 있는데 특히나 사람들은 항상 자기가 기여한 것을 크게 생각하잖아요. 내가 이 회사에 어떻게 기여했는데 그렇죠. 이제 우리 사장님은 새로운 사람에 혹 빠져서 저렇게 한단 말이지. 그러면 거기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 중에는 내가 그러면 이 회사에 좀 내가 없으면 또는 내가 한번 소위 속칭 고춧가루를 뿌리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줄게. 그게 어떻게 보면 자기의 존재감을 그 보여주는 그것도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또 이렇게 골탕을 먹이는 실제 그런 경우를 제가 많이 봤기 때문에 이게 그냥 좋아 보이는 사람들을 바깥에서 끌어들일 때 정말 조심해야 되겠구나. 그걸 많이 느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 있으세요? 변호사님이 상담하셨거나 본 그런 사례. 사례들 뭐 회사명을 거론하기는 그렇지만은 아주 뭐랄까 이게 되게 스테레오타입이에요. 그러니까 특히 기존의 회장님이 당신의 아들에게 회사를 물려준다. 그러면 이제 뭐 외국 유학을 갔다 오거나 이런 분들은 이제 딱 들어와 보면 기존에 자기 아버지랑 하던 이게 좀 구태의난 또는 소위 적폐 세력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유학 때 알았던 사람들, 그다음에 좀 젊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대거 드리는 거예요. 대거 드리면서 그렇게 되다 보면 새로 들어온 사람들은 또 어떤 입장이 되느냐. 내가 너희들을 구하러 들어왔다. 이런 약간 점령군의 인식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 기존에 소위 이제 적폐 세력이라 불리는 사람들은 우리가 그래도 열심히 이익률 낮지만은 이렇게 굴뚝 산업을 키워왔는데 젊은 사장이 들어오면서 새로운 점령군에 들어오면서 자기들을 무시하고 그러니까 항상 회의할 때 보면은 젊은 사장님은 새로운 사람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기존에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랬다. 계속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까 어차피 그 나이 드신 분들은 또 기존의 세력들은 우리가 이제는 갈 수 있는 길이 별로 없구나. 그러면 그 속에서 이제 횡령이나 배임이라든가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익을 많이 챙기는 더 이상 회사의 이익이 내 이익이 아닌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불안감이 기저에 깔린 거잖아요. 내가 언제 내쳐질지 모르겠다. 그럴 거면 빨리 모을 수 있을 때 모으자. 그렇죠. 긁을 수 있을 때 긁자. 이런 거 아니에요. 예. 근데 또 한편으로 이해가 가는 건 새로운 사람을 데리고 오는 경영자 입장에선 당연히 새로운 일 하려고 데려오는 건데 그럼 새로운 사람 데리고 와서 옛날 사람들처럼 똑같이 쓰려면 뭐하러 돈 들여서 인력을 데려옵니까? 그러니까 이 조율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너무 중요할 건데 구체적으로 조율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그래서 이런 뭐 제가 외부 인재를 영입할 때 점검해야 될 것들을 제가 좀 정리해 본 게 있는데요. 첫 번째. 과연 기존 인력들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충분한 기회를 줬는가. 누군가를 새로 모셔오기 전에 기존 인력들에게 충분히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회사가 했는가를 살펴보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게 가장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기존 인력들에게 충분히 상황을 설명하고 납득시켰는가. 예를 굉장히 들어서 중요한 작업이네요. 우리 회사의 지금 현재를 정확하게 인식하게 하고 지금 이대로 가다가는 과연 5년 뒤 10년 뒤 회사가 남아있겠냐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 새로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지금 준비가 덜 되어 있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새로운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들어올 필요성에 대해서 물론 그럴 거예요. 내가 사장인데 내가 내 마음대로 못할 바에 내가 뭐하러 사업해.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무리 우리가 허튼 직원처럼 보여도 그 직원은 회사를 잘 되기는 못해도 망가뜨리기는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존재감이 엄청 커지네요. 그렇죠. 그러니 이 기본적으로 다 아우르면서도 이해를 구하는 이런 과정들이 좀 필요해요. 그다음에 또 중요한 거 새로운 인재들에게 교육을 잘 시켜야 돼요. 이게 자칫 새로운 인재들한테 우리 회사가 이런 문제가 있어 이러니까 당신들이 필요해 그러면 그래 우리가 이 회사를 구해야지 영웅 심리가 생길 수 있군요. 그렇죠. 완전 점령군으로서의 마인드를 가지게 될 텐데 그것이 아니고 그동안 우리 직원들이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그리고 당신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느낄 어떤 그 열패감 그다음에 상실감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 적어도 그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작업들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들을 존중하고 원만하게 융합하기 위한 노력들. 그래서 제가 예전에 교육을 많이 할 때 이런 교육을 많이 받았어요. 제가 협상이라든가 인화에 대한 교육을 많이 했는데 그런 것들을 많이 신청하는 회사들이 다 가보면 저희들이 이번에 조직을 새롭게 개편해서 새롭게 많이 들어왔는데 그래서 혹시 뭐 MBTI 분석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서로 성향 분석하고 이런 노력들을 기업들이 많이 하는 이유가 이걸 서로 민글시킨다 그러죠. 같이 융합하도록 하는 그런 노력들 없이 그냥 앞으로 가 직진
새로운 사람 들여오고 이러면 여기서 뭔가 부서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은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네. 새로운 사람을 데리고 왔을 때 새로운 사람에게도 기존에 있는 분들이 어떻게 애쓰고 노력했는지 설명해주고 기존에 있는 분들에게도 충분히 격려해주면서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사람을 모셔오는구나라는 얘기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저 100% 동의하는데 근데 사실 이거보다 실질적인 게 있어요. 급여 문제예요. 네.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너무 많은 급여를 받는 거예요. 저보다. 그럼 야구르지 않겠어요? 이럴 그렇죠. 때는 어떻게 그렇다고 급여를 공개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급여는 뭐 다 너무나 투명하게 공개되는 것은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이 부분도 이 사람들이 새로 들어옴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의 성과를 올릴 거라는 전제하에 네. 그 성과를 전제로 한 급여가 책정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 들어온 사람에게도 상당히 미리 사실 좀 얘기가 돼야 되겠죠. 네. 기존 사람들 간의 어떤 그런 상실감을 막기 위해서라도 성과를 내야 되고 그러니까 들어오는 사람도 그냥 뭐 쉬운 마음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내가 정말 어떤 성과를 내야 된다라는 그러면 있는 사람도 이제 수긍을 하는 거죠. 저만한 성과를 내고 저만큼 가져가고 결과적으로 전체 파이가 커지니까 그런데 보통 보면은 이런 거죠. 되게 좋아 보이는 거죠. 바깥에 있는 사람이. 이뻐 보이고 좋아 보이고 이제 그러면서 짝사랑에 빠지고 그 사람을 데리고 오기 위해서 무리하게 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여기서 뭔가 이제 그 미스가 많이 생기는 걸 제가 봤습니다. 이렇게 뭔가 그런 사장님이 그런 짝사랑에 눈에 현혹되면 아하. 그 짝사랑 때문에 잃어버리는 것들이 많더라는 네.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 새로운 사람 입장에서도 갖춰야 할 조건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여기 구하러 왔어. 이런 태도는 안 되는 것 같고 또 하나 지혜롭게 해야 되는 몇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게 이제 결국은 그 사람의 어떤 내공인데요. 제가 봐서는 결국은 그 회사가 10년 되고 20년 되었으면 나름대로 내가 모르는 새로운 사람이 그렇죠. 들어오는데 모르는 그 회사의 컬처나 DNA가 있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내가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정말 작당을 하고 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2명, 3명, 4명이 음해를 하기 시작하면 내가 아무리 뛰어나도 왜 3인 성호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세 사람이 얘기하면 없던 호랑이도 생긴다고 결국은 그런 여론몰이에 이런 휘말리는 경우들을 또 저 많이 봤거든요. 내가 능력이 뛰어나니까 내 능력 제대로 발휘하면 난 인정받겠지. 그건 되게 소박한 생각이에요. 회사는 대단히 정치적인 집단이고 내가 뭔가 내 힘을 얻기 위해서는 가서 네. 그냥 우리 탑만 보고 내가 사장님한테만 잘 보여야지. 그건 대단히 위험한 거예요. 가서 내 옆에 사람, 내 밑에 사람을 서서히 이렇게 들어가는 마음을 사는 거. 예, 그게 있어야 내가 그 사람이 좋은 능력이면서 그 회사에 들어간 이유는 내 뜻을 펴기 위함이잖아요. 내 뜻을 펴기 위해서는 나를 동조하는 사람이 많고 나를 인간적으로 그렇죠. 좋아해 주는 사람이 많아야 돼요. 결국은 그런 인간적인 성숙도가 있는 사람들이 새로운 곳에 가더라도 일을 잘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윗사람은 어차피 날 잘 알아서 데려온 거니까 네. 그건 일로 증명하면 되고 결국 기존에 있는 사람들과 잘 마음을 나누는 게 중요하다 하셨어요. 30초만 7984님이 저보다 훨씬 어린 사람이 상사로 들어왔어요. 자존심 상하고 너무 힘들었어요. 이분께 한 말씀 하신다면. 기본적으로 회사에서는 그 사장님들이 제일 그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나이 때문에 직급이 침범되는 그런 걸 제일 싫어해요. 일단 회사에서 어떤 식으로 직급을 줬다는 것은 사장님의 나름대로 판단이 있는 네. 것인데 그게 싫다고 하면 그거는 회사를 떠나는 게 맞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내가 내 회사를 차리기 전에는 누구 밑에서 있다면 내 위에 사람들한테 뭔가를 배운다는 생각으로 나중에 내 회사를 차릴 거니까 저는 항상 배우는 마음으로 가는 게 맞다고 보고 사장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고 나를 위해서 그 네. 상황을 받아들이고 배울 거 찾아라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조변보감. 너무 잘 만든 코너인 것 같아요. 예, 예. 저희 격주로 모시거든요. 2주 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고맙습니다.